8조 원. 네, 8조 원짜리 열차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요.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말 거대한 기회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바로 이 기회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? 한 1년? 아니면 10년? 글쎄요,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프로젝트는요,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무려 60년이에요. 1966년. 와, 그때면 대한민국이 한창 막 발전하던 바로 그 시절이잖아요. 그때 처음 꿈꿨던 계획이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.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. 자, 그럼 이 60년 묵은 꿈이 어떻게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서류 위에서만 존재했던 거죠. 그 꿈이 마침내 2026년 2월 6일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땅에 첫 삽을 뜬 겁니다. 그럼 이 남부 내륙 철도가 대체 뭐냐? 간단히 말해서 김천이랑 거제를 잇는 174.6km짜리 고속철도인데요. 이게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3시간이 채 안 걸려요. 이건 단순히 두 지점을 잇는 걸 넘어서요. 수도권이랑 남해안의 그 심리적인 거리를 확 없애버리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거대한 붓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총 사업비가 7조 9,940억 원, 거의 8조 원에 가깝습니다. 와, 이 숫자가 좀 감이 오시나요? 이게 그냥 돈이 많이 들었다, 이게 아니고요. 더 안전하고 더 빠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제대로 베팅했다, 이렇게 봐야겠죠? 자,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누가 하느냐? 바로 이 철도를 직접 건설하고 이 계약으로 돈을 버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? 자, 이제 돈의 흐름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표를 보시면요. 그 8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돈의 지도 같은 겁니다. 딱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대기업이 가장 큰 조각을 가져갔네요.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. 건설이라는 이 커다란 파일을 주요 상장사들이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아, 경쟁 구도가 이렇구나. 바로 알 수 있죠. 이 중에서도 특히 HDC랑 DLENC 이 두 기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아시다시피 요즘 주택 경기가 영 안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한테 이번 대규모 국가사업 수주는 이건 그냥 계약 하나 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철도의 단단한 뼈대를 만드는 건설사들을 살펴봤잖아요. 그럼 이제는 그 철도에 생명을 불어넣는, 그러니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곳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여기 보시면 한국 철도 엔지니어링 업계에 두 거물이 있습니다.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과 유신인데요. 한쪽은 굳건한 왕자를 지키고 있는 절대 강자고요. 다른 한쪽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왕자를 넘보는 도전자입니다.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말 흥미진진하죠? 자, 그럼 이제 진짜 열차의 두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걸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다? 와,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바로 그 기술, 그 신경망이 핵심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숫자, 4,200억 원. 이게 핵심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철도 신호 제어 분야의 절대 강자인 데아티아이라는 회사의 예상 수주 잔고예요. 5년 평균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가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엔진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을 봤잖아요. 자,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전체에 어떤 강력한 연쇄 반응, 그러니까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4단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철도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일종의 공식입니다. 일단 없던 역이 생기죠.
그러면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들고요.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. 관광객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오고 결국엔 부동산, 물류, 지역 산업까지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파급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곳이 바로 이 철도의 종착역, 거제시입니다. 조선업 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허브가 되는 거죠. 역사 자체도 바다를 볼 수 있게 랜드마크로 짓는다니까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부터 물류까지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, 이제 큰 그림도 봤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 파급 효과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딱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요,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그래서 기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데? 바로 이 표가 그 기회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보세요. PER이 4.29배, PBR이 0.44배. 와, 이건 뭐냐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가진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. 바로 이런 숫자들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. 자, 그래서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HDC처럼 저평가된 건설주에 주목해 볼 수 있고요. 둘째, 유신이나 대하 TI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주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시 같은 지역 개발을 하나의 긴 호흡으로 보고 장기 투자 테마로 삼을 수도 있겠죠.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선로 건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의 시작점이다. 이 말 한마디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건 단순한 철도 하나 까는 게 아니에요.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선로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? 이건 사실 대륙으로 향하는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본 이 철도가 나중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첫 번째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. 만약 이 첫 연결고리가 완성된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 질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